결론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도 유가증권 시장 탁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엉엉엉엉엉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오늘 반등이 나왔어도 힘든 장이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리가 났어. 굉장히 힘들어. 이 바닥을 깬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요. 이 바닥을 깬 이때 그 공포감,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연동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긴축이, 미국이 어려워서, 글로벌 증시가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글로벌 증시는 요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폐장일 이후의 흐름에서 과도하게 미끄러진 거고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요 기준에 그래도 놓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반기 이후에 6월 말 종가 대비 하반기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는 요 수준에 놓여져 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다소 과도하게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오늘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죠. 국내 증시는 강세로 전환됐죠. 그 디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거기다가 또 토를 다세요. 나스닥이 이렇게 깨져 있는데 하반기 기준에서 나스닥이 11,000포인트 기준에서 6월 말 종가 기준에 11,000포인트 기준에서 1,385 그러면 한 6% 빠진 겁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포감보다는 사실은 덜 빠졌어요. 어찌됐건 6%가 빠져 있어요. 6% 빠진 게 어마어마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주의 기준에서 변동이 컸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올 수 있어요. 응?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또다시 애플이야. 또다시 애플이야. 에? 애플 6월 21일 기준 6월 달에 시장이 급격한 조정받을 때 CPI 핑계대고 핑계라고 표현했어요. CPI의 악재가 아닙니다. CPI의 핑계를 대고 급격히 조정이 나와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 위쪽에 있었죠. 2조 달러 위쪽에. 그런데 7월 1일 급격히 밀려 내려가고 사우디의 아람코의 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은 어차피 윤정두가 경기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상향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뒤돌아보고 나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공산품 가격 오르는 게 내려오겠어요? 제한적이죠.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 이 애플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밀려 있냐 이거야. 예를 든다면. 기술주들이 다 밀려 내려갈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전 공화당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없어져 있는 엑선모빌이라는 정유업체가 시가총액 세계 1위였죠. 그러면 그 업종이 무너져 내려가서 안 보이면 우리는 주도주로서 이해를 안 하고 빼버리면 돼요. 또 한국전력이 어제 11%, 12% 폭락했죠. 99년도에는 시가총액 1위가 한국전력이었어요. 99년 9월 달에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 한국전력은 20위 밖으로 무너졌어요. 그럼 그 업종은 안 보면 돼. 이해되세요? 지금 IT 쪽에서 애플이 7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었고 지금도 뒤져보세요. 그냥 애플도 무너졌네. 테슬라가 하루에 12% 빠지고 애플도 또 무너졌고 새해 첫 거래일에 2조 달러가 이탈됐네. 한번 봅시다. 쭉쭉쭉. 애플의 순위는 다시 1위로 올라서 있었고 그리고 1월 3일 종가 기준에 첫 거래일에 조정을 급하게 받았지만 사우디 아람코하고의 시가총액은 애플이 여전히 1위다. 전체 시장의 흐름이 조정을 받아서 동반적인 약세를 띄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주도력은 성장주가 가지고 있다. 나스닥이 아까 보니까 약세던데. 진짜 조금만 능동적으로 가자고요. 미국 기준에서의 시가총액 최상위에 엑선모빌이 이제 10위 안에 겨우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술주는 웅크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기술주가 안 된다면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웅크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이 자리의 상승률은요. 146%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2015년 말부터 2018년 12월까지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뭐를 했어요?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2000년 이후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의 금리 인상을 해요. 몇 퍼센트 올려요? 4.25%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때요, 시장 폭등 랠리. 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릴 때 시장은 폭등 랠리.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의 주도주는 누구였냐를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시간에 다 할 수 없어. 23시에 교육을 받으시라고. 23시에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기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 12% 폭등. 상상 한번 갑시다. 시가총액 8천억 수준까지 올라와준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상 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 어제 방송에 들으신 분들은 오늘 추가적인 수익 잡으실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거죠. 또 상한가의 기준은요. 1월 2일 날 야간 교육에서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교육해드리고 1월 3일 날 상상 1월 4일 날 12% 추가 폭등. 거기에 우리 이홍철 연구원님이 장중 개장 전에 교육, 장중에 교육, 장 끝나고는 이다운 연구원님이 또 교육. 이 수익 범위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샹샹상. 시황 하나 제대로 잘 보고 IT 업종군에 대해서 삼성전기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기에서 수익 내고 하이닉스 어렵지만은 과매도 권역입니다. 하루에 8% 반등 잡아내고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의 일봉 차트예요. 하반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하반기에 조정받은 거 있나요? 하반기 기준으로 조정받은 게 없어요. 체감 온도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30개의 종목 업종 대표주 주가 평균 방식으로 설정해 놓은 다우지수 바닥 대비 얼마요? 15%. 요 자리가 15% 올라온 거예요. 12월 달에 하반기 고점을 뚫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30개 업종을 모아놓은 전체 경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우지수가 하반기에 조정이 아니라 요 종가 기준으로 15%고 12월에 고점을 넘겼고 이게 다우지수의 흐름만이 아니라 이야 독일도 우크라이나 어쩌고 하더니 윤정도 말이 딱 맞아 떨어지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반기에 이런 강세.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움직이는 같은 동시간대에 아시아, 일본 증시. 엄마? 일본 증시가 깨졌네. 근데 이 저점을 안 깨져. 응? 일본 증시는 약한 게 아니에요. 증시만을 놓고 봤을 때.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눈에 보이시는 것만. 이게 뭔 줄이에요? 종가잖아요. 12월, 1월에 종가죠. 작년 3월 이후에 저점을 깬 적이 없어요. 작년 3월 이후에 미국도 깨지고 유럽도 깨지고 우리나라도 깨지고 얘는 깨진 게 없죠. 왜 그랬을까? 일본 망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제일 강해? 왜 안 깨졌어? 3월 저점이. 엔화의 초약세. 지금은 일부 변동이 되어 있지만 엔화의 초약세. 이 내용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엔화의 약세인데 이게 왜 방어가 돼요? 달러와 환산을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오십시오. 어제도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교육해드렸어요. 23시부터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해드립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시황만 3시간, 4시간씩 해드려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뭘 봐야 된다? 시장에 대한 디커플링 상태에 해소될 수 있는 요소를 보고 그 자신감을 가져가고 그 자신감은 37%의 비중을 갖고 있는 IT에서 그 자신감을 회복해보자. 벌써 이미 꿈틀꿈틀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러한 반등의 모멘텀이 터져나와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이후에 미국의 정책의 기준,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와 있고 그것이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다.